추미애 대표 속해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4차 최고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황교안 대행 체제는 단기 과도 관리 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황 총리는 대통령 탄핵 가결과 함께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을 가른 상태입니다. 국회가 탄핵 공백을 우려해 여러 해법을 모색하는 동안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정책의 계속 추진이나 정대 부총리 거취의 일방 처리, 심지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도 않겠다는 태도가 대표적인 상태입니다. 어제 야3당 대표는 황교안 총리에게 권한대행의 과도적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야3당의 요구에 조속히 하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증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청문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와 관련 증인들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자수말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 7시간 사라진 국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이고 알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무능 정권의 국방, 민생, 안전 분야에 심각한 공백 분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 터진 군 내부망 해킹 사건은 장관의 출시까지 감염되었는데도 쉬쉬해오며 축소와 변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울산의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로 현역 병사 2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군 안전체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AI는 전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고 피해 규모가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상 병사들의 조속한 쾌유와 피해 농가의 피해 수습을 기원하며 임시국회 기간 동안 기동성 있는 현장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상원 원내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제1순위는 국정교과서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 마당에 이 교과서를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김병준 전 총리 지명자도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다시 또 이 문제를 쟁점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간절히 바랬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정본 형부정부를 기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 제1순위 과제로 선정해서 반드시 국정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국회 출석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가 다 만나서 합의한 국회의 합의사항입니다. 만약 황교안 대행께서 이 국회의 합의에 따른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행 체제가 들어서서 첫 번째로 국회에 무시하는 결정부터 내린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면서 몰락의 길을 갔던 박근혜 대통령 전설을 따르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그 친박들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특히 윤리위원 8명을 기습적으로 친박 인사로 채운 것은 정당사에 참 보기 드문 쿠데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당한 친박 세력이 어떻게 당 장악을 위해서 이런 식의 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으신지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탄핵에 따르는 집권당 정비는 순리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정혼란의 여러 빌미를 집권 여당 발로 주지 않도록 하루빨리 친박 진영들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저희들이 지켜보기로 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 총리까지 당장 책임을 묻는다면 전국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른 면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 대응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탄핵과 같이 사고로 인한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잠정적 현상 유지에만 그 권한이 유지된다,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임명직인 총리가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기 때문에 총리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나아가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임시국회 참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석해서 그 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확실하게 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야당이 어렵게 합의한 또 필요해서 합의한 국회 정부 정책 협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과연봉제 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을 또 한 번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임종영 위원장이 지난 11일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관철을 주장한 이후에 다음날 7개 시중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은 금융위원회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임종영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금융계획 핵심 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인 것은 탄핵 가결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 이미지와 일방적 국정 운영 방식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구직원을 상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재산은 과거 전두환 독재 시절에 재벌들 덩쳐서 형성한 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재벌 덩쳐서 수백억 조성한 최순실의 미륵 K재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태생적으로 정경유착 정당이자 불법 모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적각 국고에 새누리당 재산을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또 좌파 집권을 막아야 된다 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몰락에 책임 있는 핵심 당사자입니다. 천번 만번 사과하고 또 정치적으로 자중하라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팽가르기와 색깔론으로 집권 운운하는 것은 대정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것은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 술수의 다름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탄핵 가결에 참여한 것을 정치적인 면접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자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다 하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초유독감 AI 발생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실은 무척 높습니다. 역사는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2003년 중국의 홍콩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가까운 중국에서 같은 형의 AI가 대유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바로 이 결과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고 또 불과 11월 16일 처음 발생한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1200만 수에 달하는 닭과 오리, 농민의 자식 같은 그런 가금류를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국회는 자질이 부족한 장관이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장관에 의해서 지금 방역 체계가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너무나 방역 체계가 허술하고 또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과거에 발생했던 농장에서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AI입니다. 철새만 핑계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정부, 이제라도 농림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총체적인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AI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 AI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런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4년에도 똑같은 주문을 정부 측에 국회는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상시 항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런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웃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는 백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에서 백신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하루빨리 국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 농가들이 시름이 많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소독약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소독약, 효과적인 소독약을 중앙정부에서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또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시급히 긴급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만일에 인간한테 전파가 된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퇴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에티오피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6.25 때 파병을 했을 때 GDP가 3,00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 500달러도 안 됩니다. 바로 방역 수준도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退步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 측에 농림부 장관은 하루빨리 문책하고 또 거기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책임을 묻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